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이제 니콜라의 집중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2021년도에 유망한 종목을 제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2021년 유망한 종목 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니콜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도 니콜라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니콜라에 대해서 또 역시 롤러코스터가 있었습니다. 우선 니콜라가 이제 최근에 리퓨즈 트럭을 이제 계약 취소 뉴스로 인해서 지지하고 있던 17달러 선까지 무너졌죠. 그러니까 15달러 선까지 무너졌고, 그래서 15달러 1차 하락, 그리고 이제 심지어 2차 13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제 JP모건의 2021년도에는 아마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15달러 구간이 무너지면서 이제 손절을 감행했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니콜라가 하락을 한다면 아마 그 마지노선이 15달러 선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최근 들어서 목표가가 15달러, 모건스탠리만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 15달러라고 하니 거기까지가 하락이 마지노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커뮤니티 탭에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제 하락이 마지노선이 15달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 웨드부시 증권사에서 니콜라에 대한 목표가가 15달러라고 했습니다. 그 타겟 프라이스가 15달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이제 2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니콜라가 15달러까지 무너진다라는, 15달러가 목표가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지요. 그 목표가라고 하는 것은 저점에서 그 상승으로 봤을 때 최고점이 15달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주가가 무너져야 목표가가 15달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좀 어이없는 그 목표가였습니다.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락의 그 목표가가 15달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마도 마지노선이 15달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13달러까지 무너졌지만 빠르게 15달러까지 회복은 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이 15달러가 지지가 되느냐. 이제 아마도 15달러에서 13달러까지 당분간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그 이상 하락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니겠냐라는 것이 우선 그 여러 가지 보고서의 목표가에 근거한 제 생각이고, 더불어서 저는 지난 커뮤니티 탭에서 아마도 이제 악재에 대한 총알이 소진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JP모건 측에서도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가 아마도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를 실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가를 봤습니다만 17달러를 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 지수가 어떤 그 보합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차트상 17, 18달러의 매물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서, 또는 웬만한 어떤 호재성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18달러로 회복하는 데는 조금 어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각설하고 오늘의 토픽은 저는 세 가지를 말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손절을 감행하셨을 것이고, 내가 이거 비싼 가격에서 산 것이 아니냐, 아니면 혹시 지금쯤 들어가도 되느냐, 아니면 최소 몇 달러의 매수를 했어야만이 이 적정 매수가가 될 수가 있고 호구가 되지 않는가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다뤄볼까 하고, 두 번째는 가장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것이, 과연 니콜라한테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상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들, 또는 트레를 곧 생산한다고 한들, 궁극적으로 니콜라에 대한 수소 생산 기술이 있는가에 대한 토픽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에 이어서 과연 이 만약에 수소 생산의 기술이 있고 또 수소 생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수소 생산과 관련된 것이 고효율적이며 저비용이 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고비용이고 저효율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를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고로 장래 불투명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고로 니콜라는 회상할 수 없는 어떤 불투명한 레드오션의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장래가 불투명하다라는 이런 논란거리를 두 번째로 다뤄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JP 모건도 얘기를 했다시피 2021년도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니콜라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과연 니콜라의 적정 매수가는 얼마인가? 제가 많은 분들이 줍줍 지금쯤 줍줍 하면 되느냐라고들 생각하시고, 저도 역시 줍줍 하겠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분할 매수의 기준선은 제가 이제 역시 휴머니티 탭에도 올렸습니다만은 그냥 무조건 주가가 내렸을 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확실한 주식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좀 더 싼 값에 이제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저는 이제 게시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올해 카카오 게임즈하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좀 상당히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이 니콜라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게임즈와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세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신규 상장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부터 먼저 이제 고려를 해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자마자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이 빅히트와 카카오 게임즈는 고평가가 됐다라는 그런 어떤 거품이 형성됐다라는 말과 함께 상당히 주가가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하락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두 개의 회사는 현재 공모가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주가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규 상장된 회사라고 해서 바로 상장되자마자 날아가는 건 절대 아니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시기를, 신규 상장된 회사는 기대감 때문에 쭉쭉 올라가지요. 그래서 다 올라가는데 니콜라만 상승하지 못하는 거지요. 라는 뉘앙스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규 상장된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빅히트와 카카오 게임즈의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 점이 크게 두 가지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50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즉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100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상 고평가가 됐다라는 점이 현재 주가가 그 공모가보다 조금 공모가만큼 하락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보호예수 물량이 곧 풀린다라는 그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하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현재 지지부진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니콜라로 보겠습니다. 자, 니콜라는 상장 시 약 30달러 선에서 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니콜라는요, 상장 전부터 거품이다. 실제적인 실적도 없고 판매 중인 차량도 없다. 고로 니콜라는 거품일 뿐이다 라고, 그리고 또 수소 생산에 대한 의문점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적 소요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사실상 상장 전부터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 첫날 30달러 선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첫날은 좀 시작이 상승이 조금 저조했지만 매출이 바로 10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기업인 하나솔루션이 투자했다라고 해서 한국인들의 어떤 상위 인기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제 100% 넘게 급등을 하자 블룸버그 통신에서 갖다 때려버리죠. 거품이다.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 기준점은 바로 3년 전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3년 전 사건을 가지고 올해 상장된 회사에다가 갑을논박을 하더라 이 말이죠. 사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첫 번째로 그 비판에 이제 타자로 나온 것이었고, 사실 힌덴버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룸버그의 아류작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유명한 공매도 투자 니콜라를 베팅한다고 했습니다. 왜?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시 우드 누님마저 니콜라를 회의적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넘어서서 배철을 생산하는데도 협력사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협력사도 없을 뿐더러 인프라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테슬라와 같은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성이 있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수소를 이용해서 차를 만든다라는 건 좆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캐시 우드 누님께서 이제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와 동시에 주가가 거듭해서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곧이어서 7월에는 워런트 행사가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결국 원래의 자리인 30달러 선까지 하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하락 패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그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죠. 고평가가 되었다.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더라. 그러니까 주가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상장시 공모가보다 하락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니콜라는 그게 좀 과했다라는 거죠. 하락이 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GM의 GM 협력으로 배철을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수소 기술을 이용한다라는 것인데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죠. 그러다 여기서 이제 힌덴버그가 갖다 때려버리죠. 아니다. 이 니콜라는 사기다라고 갖다 때려버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밀턴이 사임하니까 이거 100%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락을 거듭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힌덴버그가 공매도를 때렸죠. 힌덴버그가 사기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리고 밀턴이 사임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과대 낙폭 구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주가를 이제 니콜라를 매수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얼마까지 하락하든 결국 그 하락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그릴 것이고 그 안에서 줍줍을 하는 것은 노상관이다. 즉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즉 공매도가 갖다 때린 이 순간 과대 낙폭 구간,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도 됐을 구간, 힌덴버그 사건, 밀턴의 사임 사건 이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했다라면 그 가격이 20달러가 됐든 뭐 15달러가 됐든 또는 25달러가 됐든 의미 없는 숫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제자리, 즉 원래 상승했던 구간으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라고 또 후회의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주가의 매수는 어떤 호가에서 매수를 했든 어떤 몇 %에서 매수를 했든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니콜라가 정말로 수소 생산 기술이 없는가, 그리고 이어서 저효율적인 회사이므로 장래가 불투명하고 레드오션 시장이 이미 테슬라가 앞서 있는 이 시장에 정말 뒤늦게 뛰어든 뒷북치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그 논란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니콜라의 반박 뉴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The company has also partnered with one of the most well-known hydrogen experts in the world, NER.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 수소 전문가 기업들 중에 하나와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urther, Nikola has already installed a 1,000 kilogram hydrogen storage and dispensing demo stations. Its headquarters and order over $30 million of electrolyzers to support the initial hydrogen station rollout.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소 전문가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니콜라는 이미 1000kg의 수소 저장소를 설치를 했다. 그리고 3천만 달러의 전해액을 주문했다. 전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생산하기 위한 일종의 재료라고 봐야 되겠죠. 수소 생산 기술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수소 생산할 수 있는 3천만 달러 이상의 전액을 주문했다와 그리고 수소 저장 1000kg의 수소 저장 및 데모스테이션을 설치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넬이라는 회사입니다. 과연 이 넬이라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2018년도 기사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넬, 니콜라로부터 수십억 규모의 전해장치 및 수소 충전소 계약 수주. 요난드레 레케 넬 CEO는 이번 수십억 규모 계약은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 중 가장 규모가 큰 전해장치 및 수소 충전소 공급권이다. 이 전해장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수소 생산하기 위한 장치죠. 이를 통해 니콜라의 수소 트럭은 물론 점차 증가하는 연료 전기 자동차에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연료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도부터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소 생산하기 위해서 넬이라는 회사와 협작을 했고 그 넬이라는 회사로부터 전해장치를 받기로 했고 넬의 전해장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었어. 수소 생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충전소 인프라의 주축이 되었다. 넬에서 생산하는 전해장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소 충전소 인프라의 주축이 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018년도 기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넬은 2020년부터 니콜라의 448대의 전해장치와 연료 공급 장치를 공급한다. 넬은 니콜라 트럭의 신속한 연료 공급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전해장치를 포함한 충전소 설계를 개발한다. 2018년도 말 인도가 시작된다. 과연 넬은 어떤 회사인가? 업계를 변화시킬 만한 저렴한 가격에 가장 효율적인 전해조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완전 자동화된 전해조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 18년도 기사입니다. 수소 생산하기 위한 기반 공장 신설을 했고 거기서 전해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기사였습니다. 넬의 이 시설은 현재 생산 역량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생산 열량을 갖출 예정이며 니콜라 모터 컴퍼니로부터 수주한 수십억 노르웨이 크론의 규모의 주문을 충당할 계획이다. 넬은 18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정식 개시하고 시설은 2020년 초반 가동할 계획이며 완공되면 연간 최대 360메가와트 규모의 전해조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넬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부터 전해조의 생산을 위탁을 했고 이걸 받아서 수소 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소 기술이라는 것을 혼자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수소 기술뿐만 아니라 니콜라 옛 CEO가 말을 했는데 자신은 이 니콜라라는 회사는 혼자 모든 걸 해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협력 업체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수소 생산도 할 수 없고 혼자서 차를 만들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니콜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그랜트 그러니까 보조금 17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니콜라만 받은 것이 아니고 넬이라는 회사도 200만 달러 받았습니다. 이 돈만 받고 묶어 튄 게 아니고 카네기 멜론 대학과 노스이스트 대학과 조지아 공과대학 학자들과 함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궁극적으로 2020년 6월 4일 기사 보겠습니다. Nikola Corporation who becomes publicly
traded on June 4th, 2020 on Nasdaq, signed a purchase order with NEL ASA for 85 megawatt alkaline electrolyzer supporting 5 of the world's first 8-ton per day hydrogen fueling station. 세계 최초의 8톤 수소 충전소 중 5개를 지원하는 85메가와트 알칼리에 대한 구매 주문 체결했습니다. Together, these electrolyzers may produce over 40,000 kilograms of hydrogen each day. 매일 4만 킬로그램의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This purchase order will support Nikola's 5 initial station with 8-ton per day hydrogen production capacity. The remaining equipment will be covered by a separate purchase order that is expected to be finalized within the coming month. 구매 주문서에 따르면 하루에 8톤 수소 생산 능력을 지원할 것인데 향후 몇 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저기서 제3자가 쓴 기사의 내용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CEO와 전 CEO의 인터뷰 내용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생기업 니콜라는 주가 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뭘? 비즈니스 플랜, 사업 계획의 메이저 파트, 주요 부분을 무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신경도 안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언제적 기사인 줄 아십니까? 공매도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Hydrogen is key to everything with Nikola. 수소만이 니콜라의 모든 것의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공매도 사건이 터지고 CFO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트럭 생산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수소를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했습니다. 수소가 니콜라의 전부입니다. 공매도 사건 터지기 전 기사입니다. It's our ability to separate our service from our competitors. 수소만이 우리를 경쟁자와 구분하는 거야. 다른 기업 전기자동차 만들고 할 때 우리는 수소만 파겠어. Nikola is not just a truck company. We are really an energy technology company. 같은 얘기 하죠. We've spent more time reducing the cost of hydrogen than we've spent on anything else, including building the trucks. 한 번 더 박아줍니다. 우리는 말이야, 수소 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해오고 있어. 뭐보다 we've spent on anything else, including building the trucks. 고작 트럭 만드는 걸 포함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수소 만드는 게 아니고 수소 비용 줄이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Fuel cell truck production gets underway in 2023 when the second phase of the Coolidge plant is finished. 쿨리지 공장의 두 번째 단계가 끝나면 2023년도에 말하지 않아도 연료전지 트럭 생산할 거다. 사진 보이십니까? 사진? Nikola conducted its first test run with the Nikola 2 prototype in November 2019. 2019년도에 테스트 주행했습니다. 계속 보시죠. We can size those stations anywhere from about 210 trucks capacity to 1,000 trucks. 210개의 트럭 용량에서부터 100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스테이션을 조정할 수 있다. We can fuel from 400 up to 2,000 trucks with just 2 stations for that city pair.
우리는 400대에서부터 2000대에 이르기까지 단 2개의 역만 있으면 우리는 연료 주입할 수 있어. 자신 있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Nikola signed a purchase order in June for more than $30 million worth of electrolyzer from Norway, ASA. Electrolyzer use electricity to break water into hydrogen and oxygen through an electrochemical reaction that does not require external components or moving parts.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전해조인데 이거 주문했다고요. 그래서 수소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Managing the mismatch between peak availability of sunlight and wind should get easier as Nikola scales up. It's a truck business. 트럭 사업을 확장을 해야만이 햇빛과 바람의 이용 가능한 사이에 미스매치를 조절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트럭 사업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We can take a lot of that extra power at the peak and turn it into hydrogen.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점에 있게 되면 추가 여분의 많은 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수소로 바꿀 수 있다. 전제 조건 뭡니까? 트럭 사업이 잘 되면. 그러면 then we don't have to be pulling power. 우리는 전기를 끌어다 쓸 필요가 없어. 전력 낭비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효율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tandardization is everything. 표준화가 전부다. When it comes to the cost of hydrogen, there are almost no stations in America that use the same footprint. Every hydrogen station, 모든 수소 충전소는 is built differently, has different engineering and different permits, different compressor, different everything. 수소 충전소는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다 달라. 장소에 따라 다르고 허가도 각 다르게 받아야 되고 압축기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비효율적이므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standardization, 표준화다라는 것입니다. Nikola spent 4 years creating a common station design using zero emission electrolyzer. 니콜라는 지난 4년 동안 공통의 수소 충전소 디자인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었어요. 만들어 오고 있다가 아니고 과거 시점입니다. 만들었다. 이미 만들어 놨다. By standardizing it all, 그 모든 것을 표준화함으로써 we've been able to drive. That station costs down below $16 million compared with up to $50 million today. 비용을 $1,600만 이하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준화하면 그런 겁니다. These plants are very expensive to build. 인정했습니다. 짓는 거 비싸. 인정했습니다. Milton acknowledges. 밀턴 인정합니다. Making hydrogen to convert to electricity. 굳이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그 수소를 만드는 것은 less efficient. 덜 비용 효율적이다. 뭐보다? Just plugging into a barrel. 그냥 전기 트럭에다가 내리 꽂아버리게 되는 것보다 굳이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소를 갖다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바로 그냥 전기로 그냥 바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그건 비효율적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덧붙이고 얘기를 하죠. But it does not mean it's more expensive to drive. 그렇다라고 해서 추진하는데
더 비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좀 효율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싼 건 아니야. Efficiency and cost to operate are not the same. 비용과 효율성은 같지 않다. You can produce hydrogen very cheaply in massive amount. 우리는 많이 저렴하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sometimes distribute it even cheaper than you can buy electricity. 어떻게 보면은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하다 보면은 전기를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우리가 분배도 할 수 있어. 당장 효율성은 낮겠지. 하지만 수소를 많이 생산하다 보면 전기를 사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힐 수 있어.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니콜라의 수소 생산을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소 생산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단추를 보게 되면 이겁니다. 수소 생산할 수 있는 전해조를 넬이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았고 대량적으로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다 보니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전기보다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수소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 혼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캐시우드 누님인가요?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니콜라 청사진에서도 국가적인 네트워크망을 필요로 한다라고 저도 영상에서 언급을 했고 청사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뒤에 거 한번 보세요. In building collaboration to develop a national hydrogen fueling network. 여러분은 이 문장에서 뭐가 눈에 띄십니까? collaboration? 협력? 아니요. national. 국가적인 수소 충전망 개발을 위한 협력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하나만으로 니콜라 회사가 하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소 충전소 및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이미 2027년도까지 장기간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이건 이미 상장 전부터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바입니다. 예, 산하나솔루션의 태양에너지와 결합해서 저는 그리고 더불어서 넬 회사로부터 받은 전해조와 합친다면 아주 많은 수소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현재 배저가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누구는 버렸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현재 니콜라가 일단 배저를 보류하고 있다. 왜? 현재 이제 자금이 이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전기차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현재 모두 다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테슬라도 유상증자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니콜라도 그 정도로 자금 부족이 있으니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떤 실적도 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배저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최근 리퓨즈 트럭이 계약권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분명히 리퓨즈 트럭에 대한 화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계약 취소했으니까 없어져야지요. 그런데 배저는 그대로 있더라. 배저는. 글쎄요, 이 배저에 대한 환불권 때문에 그대로 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배저는 상장 전부터 혼자 만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협력체를 찾아야 되는 차량이라고 언급을 했고 배저에 대한 부분은 당장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배저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냥 툭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베저가 2021년도에 본격 생산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협력사가 누가 되느냐, 다시 GM과 손을 잡느냐, 아니면 GM이 아닌 다른 회사와 손을 잡느냐, 한 번 더 판을 흔들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아마 파동을 일으킬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협력사가 아니라 GM일 것 같고요. 이유는 니콜라가 GM의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 이번에 임명된 이 여성 임원 역시 GM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뭐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베저의 생산이 이제 계획이 된다면 그때가 아마 밀턴이 다시 컴백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밀턴의 이제 보호예수 해제 물량입니다. 이 최대 주주 유지를 위한 물량을 제외하고 요만큼은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밀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최대 주주 지위를 벗어날 생각은 없어 보이고, 만약에 벗어난다면 시장가로 파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3자 배정이 됐든 또는 블락딜 형식이 됐든 밀턴 물량을 흡수해서 그 사람이 바로 최대 주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어서 연내 증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자 발표 가능성이 있고, 에 근거해서 향후 1년 또는 1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바닥권에서 증자를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 주가 한번 올리고 증자를 터뜨릴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월에 락업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업 해제는 이제 밀턴을 사실상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이더라든지 또는 뭐 그 제도권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충전소 계획도 아마도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수소 충전소는 역시 네트워크망으로 혼자서 니콜라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고, JP모건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2020년도는 마치 이제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거와 마찬가지였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니콜라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했던 것 같고, 아마도 2021년도부터는 니콜라로부터 뭔가 다른 어떤 정말 턴어라운드 또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1년도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를 니콜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니콜라가 단지 이제 뭐 어떤 가치주로서의 느낌보다는 성장주로서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는 그런 한 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